안녕하세요. 영상 편집 크리에이터 조볼리입니다. 오늘은요, 이 고프로 맥스 360도 카메라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고프로 앱에서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360도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360도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360도 영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해서 일반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360도 영상 자체를 편집하여 360도 영상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고프로 리프레임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편집한 후 일반 영상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습할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 360도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다운로드 받아서 저랑 함께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똥손에서 금손되는 조블리의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 이 고프로 맥스에서요 360도 영상을 촬영하고 컴퓨터로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확장자가 360 파일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 360 파일을요 바로 프리미어 프로에 가져올 순 없고 한번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네, 고프로 홈페이지 가서 이 주소로 접속하면 이 고프로 맥스 엑스포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주소는 아래 더보기에다가 남겨놓을게요. 여기 Get it from Microsoft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무료 이 버튼 누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열기. 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이 버튼 누르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하라고 뜰 텐데요. 그거 그냥 X 버튼 누르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엑스포터 실행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360 파일을 쭉 드래그하면 돼요. 그런데 가져오기 실패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똑같은 360 파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클릭하고 드래그 했더니 이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불러와져요. 안 불러와지는 경우에는 여기 보면 여기 파일 이름에 한글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불러와지더라고요. 폴더 명까지 영문으로 하시고 그래도 안 된다 하시면 윈도우 계정의 이름까지 영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되실 거예요. 파일을 불러온 다음에요. 이제 코덱하고 해상도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5.6K가 가장 좋은 화질이겠죠. 그런데 5.6K는 시네폼 코덱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네폼을 클릭하고 5.6을 선택하시던지 아니면 H264 선택해서 4K로 뽑아내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두 개의 차이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찾아보기에서 경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작 누르면 되세요. 여기서 하나뿐만 아니라 여러 개 하고 싶으면 쭉 선택하고 드래그하면 이렇게 한꺼번에 인코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시작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H264 4K와 시네폼 5.6K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MP4 H264 4K로 뽑은 건데요. 20초예요. 약 20초인데 148메가. 변환 과정은 28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네폼 5.6K로 찍은 건데 똑같은 20초 파일인데 3.58기가가 나왔어요. 그리고 변환 시간은 한 47초 정도 나왔습니다. 변환 시간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용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똑같은 영상이어도 하나는 148메가, 하나는 3.58기가니까 두 개 차이가 약 25배 정도 나거든요. 데이터 크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20초짜리가 3.58기가면 정말 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퀄리티를 뽑아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용량을 감안해서 시네폼 5.6K로 뽑으시면 되시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화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편집하는데 효율성을 추구하고 싶다 하시면 H264 4K로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변환된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게 360도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360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한 이 파일을요 바로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유튜브에 올리면 유튜브에서도 자동으로 360도 영상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일반 영상과 다르게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위아래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우스로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에서도 360도 영상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이렇게 360도 영상을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360도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만 편집해서 일반 영상으로 뽑아내는 그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플러그인 한 개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프로 홈페이지 가면 여기 주소 제가 남겨드릴게요. 아래에 고프로 FX 리프레임 플러그인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에서 편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윈도우용 이렇게 누른 다음에 설치해주면 됩니다. exe 파일 그냥 더블 클릭해서 설치만 하면 되세요. 설치하고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변환된 파일을요 선택하고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트로 쭉 드래그하면 되세요. 삽입된 영상을 선택하고 타임라인으로 쭉 드래그하면 시퀀스가 열리겠죠. 쌍화살표 눌러서 효과 탭으로 갑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설치한 플러그인을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검색어에다가 고프로 FX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고프로 FX 리프레임이 뜨거든요. 이 플러그인을 선택하고 영상 위에다가 쭉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화면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효과 컨트롤에서 고프로 FX 리프레임 삽입되었고요. 여기 프로젝션 보면 그러니까 편집할 화면의 사이즈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1920, 1080으로 선택되어서 화면이 작아진 거고요. 나는 4K로 편집할 거다 이러면 여기 고프로 4K 이 설정이나 아래 설정을 눌러주면 4K로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4K 편집하려면 또 컴퓨터 사양이 또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1920, 1080으로 효율적으로 한번 편집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다시 고프로 HD 1920, 1080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 4K 크기였기 때문에 1920, 1080은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퀀스 자체의 크기를 변경해 줄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퀀스 설정에서 프레임 크기를 1920, 1080으로 줄여줍니다. 그러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딱 화면 사이즈에 맞게 딱 줄여지겠죠. 네, 참고로 프리미어 프로 시퀀스 설정은요. 여기 34강 있죠. 34강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프리미어 프로 와서 고프로 FX 리프레임 쪽으로 와주세요. 그 다음에 보면 다양한 설정이 있어요. 펜은요 좌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을 이렇게 수치를 왔다 갔다 거리면 360도 영상이기 때문에 이 화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좌우로 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틸트는 위아래예요. 그래서 틸트의 수치를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이렇게 아래 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뭐 회전이니까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렌즈 커브 같은 경우는 왜곡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올리면 왜곡이 되고 이렇게 하면 또 다르게 왜곡이 되니까 한번 만져보시고요. 여기에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을 경우는 여기 세로 거침 있죠. 이걸 한 번씩 눌러주면 원래대로 갑니다. 그리고 줌은 말 그대로 올리면은 줌이 확대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수치를 내리면 이렇게 줌 아웃이 돼서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이 수치 가지고 키프레임을 잡으면 되는데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원래대로 다 되돌리고 싶다 하시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누르면 원래대로 다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수치를 조정해서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요. 여기 화면에서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럴 때는 이 고프로 FX 리프레임 이 이름을 선택하면 화면에 회색 이 가이드라인이 표시됩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이렇게 가운데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영역이 우선. 이 부분은요, 펜하고 틸트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운데 영역 안에서요, 마우스를 가로 또는 오른쪽 왼쪽 움직이면 이제 펜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로로 움직이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면 틸트가 돼서 위아래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역 위아래로 이렇게 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바로 줌이에요. 줌.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줌인이 됩니다. 확대되는 거고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줌 아웃이 돼서 이렇게 줌을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으로 양옆에 이 부분은 바로 로테이트예요. 회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마우스를 위아래로 하면 이렇게 회전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퉁이 쪽에 양옆에 이렇게 사각형 범위가 있거든요. 여기는 바로 렌즈 왜곡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요, 마우스로 움직여보면 렌즈 부분이 왜곡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조정하시거나 여기에서 조정하면 되는데요. 다시 저는 여기 이 부분 눌러서 전체 재설정 해볼게요. 우리가 360도 영상을 보면 이렇게 구체형처럼 동그랗게 이제 화면을 많이 만드는데 그 화면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 이 틸트 있죠? 이 틸트 부분을 마이너스 90도 해주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90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 줌 부분을 이렇게 수치를 낮춰줍니다. 이렇게 낮춰주면 이렇게 구체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여기 부분에서 로테이트를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치를 만들어서 원하는 방향을 편집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컴퓨터가 좀 버벅거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이 해상도 선택하는 부분에서요, 뭐 4분의 1 정도 많이 낮춰주신 다음에 작업하면 덜 버벅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드밴스 컨트롤 가신 다음에 아래 보면 모션 블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잠깐 꺼주세요. 모션 블러가 꺼지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빠릿빠릿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카메라 키프레임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시퀀스에서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아까처럼 해주시고 다시 틸트에다가 저는 마이너스 90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90 하고 이 줌 부분을 수치를 내려주시면 이렇게 구체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움직임을 주려면 키프레임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 클릭해서 애니메이션을 다 켜줍니다. 이때요, 이 재생헤드는 0초에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모양대로 시작을 하고 쭉 가는 거예요. 2, 3초 정도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거죠. 화면에서 조정하려면 항상 이 이름을 선택해야 이 회색 라인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로테이트를 해줄게요. 이렇게 좀 돌려주고 그리고 조금 줌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성돼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자동으로 설정되는 겁니다. 이거를 0초부터 가져다가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회전하고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만져주시면 되세요. 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이 마우스를요, 클릭하고 이 아래로 쭉 내리면 이렇게 또 다른 방향으로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줌 아웃을 하면 약간 이런 느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재생헤드를 옮겨주는데요, Shift를 누른 채 옮기면 이렇게 딱 내가 찍어놓은 키프레임에 딱 달라붙어요.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재생헤드를 딱 키프레임에 가져다 놓고요. 여기다가 또 자세하게 키프레임을 수정할 수도 있어요. 봐가면서 키프레임 위치 같은 것도 편집해주면 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요, 카메라 속도가 정말 일정하게 등속 운동을 하는 그 키프레임이고요. 약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다면 이 키프레임을요, 전체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여기서 연속 베지어 있죠?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제 키프레임이 다이아몬드가 모래시계처럼 변해요. 이렇게 변경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카메라 모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모션 블러 체크해가지고 다시 모션을 보는 거죠. 근데 이때 여기 빨간 줄이잖아요. 이 빨간 줄은 무거운 효과가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재생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렌더링 하고 난 것처럼 정확히 보고 싶다면 여기서 엔터 버튼 누르면 되세요. 엔터 버튼 누르거나 시퀀스에서 시작에서 종료까지 효과 렌더링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쭉 프리뷰 렌더링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다 되면은 이 빨간색 줄이 초록색이 변하면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재생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초록색이 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360도 영상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리프레임해서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번에는요, 세컨드 카메라 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면 또 다른 시퀀스를 열어왔는데요. 여기서도 360도 카메라이기 때문에 쭉 돌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요, 제가 바라보는 길을 보여주면서 제가 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럴 때는 세컨드 카메라를 실행하면 되는데요. 어드밴스 컨트롤을 다시 열어주세요. 열고 보면 그 아래 세컨드 카메라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펼쳐주면 여기에 Enable 세컨드 카메라가 있어요. 이 Enable 세컨드 카메라를 체크하면 이렇게 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카메라가 안 보이잖아요. 이게 겹쳐서 안 보이는 거고, 여기 밑에 펜이 있거든요. 두 번째 카메라를 이렇게 옮겨주면 두 번째 카메라가 이렇게 실행됩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은 두 번째 카메라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 내려보면 레디어스가 있어요. 그래서 레디어스 XY 값을 변경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수치를 뭐 올리면 이렇게 커지고요. 여기를 올리면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저는 두 개 다 66 정도 해서 이렇게 줄일게요. 그리고 이 센터 있죠? 센터의 XY 값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두 번째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 다시 지정해 줄게요. 그리고 다시 펜을 돌려서 얼굴을 찾아야겠죠. 찾고 그 다음에 너무 크게 보이니까요. 이 줌 부분을 조금 수치를 줄여서 X 오프셋이 있어요. X 오프셋을 이렇게 옆으로 조금 해주면 이렇게 위치합니다. 줌 부분도 조금 이렇게 고정해 줄 수가 있고요. 어떻게 편집하는지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맥스가 여기 앞에도 렌즈가 있고 뒤에도 렌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고 이 방향도 이렇게 카메라를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게 다 360도 영상하고 이어진 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두 번째 카메라까지 옮겨져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앞에 시계 모양 있죠? 이게 다 키프레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 같이 한번 잡아보면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Enable Second 카메라 이 체크하는 부분에도 키프레임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카메라, 두 번째 카메라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것도 애니메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꺼주세요. 껐다가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고요. 그 다음에 1프레임 뒤로 가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카메라가 보이고 싶으니까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다시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대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안 나왔다가 그 다음 가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네이블 카메라까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을 한 다음에 렌더링 하셔야 되잖아요. 렌더링 하는 거는 일반 영상하고 똑같아요. 타임라인에서 뽑을 시퀀스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M, 내보내기 단축키 컨트롤 M 누르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형식 뭐 H264 하고요. 뭐 소스 일치 하시거나 원하는 그 포맷이 있으면 뭐 유튜브 1080p라든지 4K라든지 원하는 사이즈 선택해서 바로 내보내기 누르면 일반 영상처럼 렌더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이 360도 영상을 일반 영상으로 만드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360도 영상 자체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궁금할 수가 있어요. 360도 영상을 편집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제 내가 360도에서 찍은 영상을 그냥 가리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로고를 넣고 싶거나 컷 편집을 하고 싶거나 또 360도 영상에 글씨를 넣고 싶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360도 일반 편집 방법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로그에 올려드리는 360도 영상 꼭 다운로드 받아서 실습 한번 해보세요. 재미있게 편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습하다가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 강좌 때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